직장인으로서 매일 회사에서 강제로 9시간을 보내던 저는 언제까지고 회사에 묶여있는 이 삶을 끝내고 빠른 은퇴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돈이었습니다. 유튜브에 파이어족이라고 검색해보니까 전부 다 투자가 대박난 경우밖에 없더라고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월급도 적고 모아둔 돈도 없고 투자 실력도 없는 저에게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빠르게 종잣돈을 모으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찾고 알아봤습니다. 결국 모든 재테크의 시작은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소비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며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1억이 넘는 종잣돈을 모으고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만큼 돈이 잘 안 모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부분의 직장인의 연봉이 높게 뛰는 건 승진이나 이직을 할 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봉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연봉을 10% 올리는 것보다는 소비를 10% 줄이는 게 더 쉬운데요. 결국에 우리가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 주식 등 어떤 분야가 됐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종잣돈부터 모아야겠죠. 그러니 만약 월급이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이번 달이 지나가고 다음 달 월급날이 왔을 때 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지난달보다 더 많다면 월급이 올라간 것보다도 더 유의미한 일이겠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절약 방법은 사실 엄청 많은데요. 먼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신용카드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신용카드란 특정의 회원에게 상품 서비스 대금의 회수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증명으로서 발행되는 카드라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신용카드는 소비자가 사용한 대금을 회수해가는 걸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해주는 수단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한 대금의 회수를 유예해야 할 만큼의 소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개인의 소비 현황에 알맞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서 충분한 혜택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치만 카드사들은 비영리 단체가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사람들로부터 남는 장사를 하고 있겠죠. 신용카드로부터 우리가 받는 혜택보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카드사에 찍히는 소비 금액이 늘어나는 게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미 절약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으셨고 그래서 신용카드를 이용한다고 해서 소비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는 분들은 얼마든지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면서 혜택까지 알뜰하게 챙기실 수 있으시겠지만 아직까지 절약 습관이 몸에 익지 않아서 소비 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과감히 신용카드를 없애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직장생활 5년 차인데요. 신용카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 또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다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는데요. 저는 대금의 회수를 유예해야 할 만큼의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신용카드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유가 생겨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소비 습관이 자리 잡지 않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당분간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커피값입니다. 우리 한국 직장인들 커피 정말 많이 먹잖아요. 저도 평일에는 매일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시고 있고 하루에 2~3잔씩 마실 때도 자주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 마시다 보니 한 잔 사 먹을 때는 5,000원 밖에 안 하니까 쉽게 결제하지만 한 번에 5,000원 곱하기 영업일 20일을 계산해보면 한 달에 최소 1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막상 계산해보니 꽤 큰 돈이라는 걸 깨달은 뒤부터는 90% 이상을 탕비실에서 카누와 같이 타먹는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사내에서 판매해서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커피를 마십니다. 2,500원이 넘어가는 커피는 대부분 받았던 기프티콘이 있을 때나
제가 누군가에게 받은 걸 갚기 위해 커피를 사드려야 할 때만 먹는 것 같아요. 회사마다 다르다 보니 만약 탕비실에 타먹는 커피가 없고 사내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커피도 없다면 요새는 저가 커피 브랜드도 굉장히 많으니 저라면 저가 커피를 마실 것 같습니다. 함께 저렴하고 맛있는 커피 수혈하면서 피곤함을 잘 이겨내봐요. 세 번째로 배달 음식 배달비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특히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오늘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닭발, 오돌뼈, 쭈꾸미와 같은 매운 음식을 시키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요새 배달비 정말 비싸잖아요. 물가가 올라서 음식값 자체가 비싼데 배달비도 기본이 5,000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배달 음식을 차츰 줄여 나갔는데요. 평균적으로 주에 3회 정도는 시켜 먹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주에 최대 2회만 먹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두고 지키려고 하니까 확실히 배달 음식에 쓰는 비용이 줄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스스로 기준을 세우셔서 조금씩 목표를 달성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충동 소비입니다. 요새는 날 잡고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갈 때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게 너무 편리하죠. 저 역시도 습관적으로 인쇼를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인쇼 어플에 들어가 보면 항상 이벤트를 하고 있고 너무 다양한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도 갑자기 구매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제품들을 빠르게 접해볼 수 있는 만큼 가격 비교도 쉽지만 그만큼 충동 소비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 것도 없는데 인쇼를 들락날락 거리는 습관을 고치고 나서는 확실히 계획이 없던 소비가 줄어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쇼핑을 아예 안 하는 건 어렵겠지만 장바구니에 담고 나서 하루만 기다려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더라도 지금 바로 결제하지 않고 내일 결제해야지 하고 미루면 결제까지 가는 제품도 줄어들고 때때로는 아예 담아둔 걸 잊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교통비입니다. 우선 저는 자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주변에 직무상 꼭 차가 필요한 친구, 집 주변 환경상 대중교통이 불편해 차가 필요한 친구 등등 어쩔 수 없이 차를 구매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들어보니 차값보다도 차를 몰면서 발생하는 기름값, 보험료, 부품 교체비 등 유지비가 더 무섭더라고요. 저도 한창 차를 너무 갖고 싶었던 때가 있었지만 끝까지 구입하지 않은 것이 제가 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웬만하면 자차 구입은 최대한 미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차만큼 중요하게 택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택시 기본 요금이 4,800원이더라고요. 정말 비싸죠? 사실 택시는 정말 나 편하려고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예전에 민기적거리면서 준비를 좀 천천히 하다가 늦어져서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몸이 좀 힘들다고 버스 타기 싫어서 택시를 타곤 했었는데요. 한 달에 한두 번만 타도 타격이 크죠. 택시는 업무상 필요해서 회사 돈으로 타는 게 아닌 이상 타지 말고 함께 대중교통 이용해요. 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요새 기후동행 카드나 K패스 등 할인해주는 카드들이 많죠. 제가 매일 지하철을 타면서 보면 요새는 거의 다 교통카드를 잘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직 발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 5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을 오가시는 분은 K패스를, 서울시 내에서만 오가시는 분들은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가지의 절약 꿀팁에 대해 말씀드려 봤는데요. 함께 실천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목돈을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절약 방법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실천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모든 절약 방법을 뒤로하고 딱 2가지 습관만 가지시면 목돈을 모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2가지를 지켜서 1억이 넘는 목돈을 모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에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재테크 도우미로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